오케이 크레이지. 네, 알맹이 털기 11화 158번으로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. 아마 이 이후 회차 들어가면 또 분명히 90번대에서부터 140번대에서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이제 120번대에도 보면 이제 경우의 수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 지금은 경우의 수는 워낙 이제 암기 형태로 외우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부등식, 방정식, 행렬 이쪽이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형태고요. 요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건데 행렬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. 잘 따라와 보세요. 그래도 앞에 문제보다는 좀 쉬운 편이니까. 자,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를 던져주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행렬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우리가 행렬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. 근데 행렬의 곱이 문제입니다. 항상 행렬의 곱셈의 그 진실, 그러니까 그 행렬의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. 근데 이제 뭐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쌤이 이제 뭐 계좌랑 영상에서 다시 좀 다뤄보게는 하겠지만, 지금 여기선 2차 정사각행렬로 우리가 보통 곱을 풀어보잖아요. 그러면 거듭제곱이 등장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돼 있는데, 첫 번째가 닥치고 곱이에요. 닥곱이라고 얘기해요. 쌤은 보통 이제 닥곱이라고 얘기하는데, 닥치고 곱셈 하는 거예요. 닥치고 곱셈을 하다 보면 패턴이 일으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패턴이 등장하는 거죠.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 캑 법칙이라고 쌤이 얘기하죠. 켈리 해밀턴. 켈리 해밀턴을 쓸 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, 여기서는 닥치고 곱셈을 통해서 좀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간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, 왜 우리 그 방정식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항상 대입을 하죠. 제일 쉬운 방법은. 방정식에서는 그렇죠. 근데 그거보다 조금 고급 스킬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고,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서 풀듯이 이제 패턴을 좀 보자 이겁니다. 자, 패턴을 파악해 보려면 일단 A 행렬을 좀 볼게요. A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1, 2, 0, 1 행렬이랑 1, 2, 0, 1 행렬을 다시 곱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 타깃이 되는 행렬의 사이즈는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의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. 이 정사각행렬들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으니까 1행 1열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1행과 뒤에 있는 1열을 서로 곱해서 더하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1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0을 하니까 1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행 2열이면, 그러니까 1행 2열이면 1행에다가 뒤에 2열을 곱하니까 1 곱하기 2에 2 곱하기 1에서 4가 되고요. 밑에 것도 반복해보면 0, 1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수상합니다. 심상치가 않아요. A 세제곱을 하게 되면 1, 4, 0, 1에다가 1, 2, 0, 1을 또 곱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얘도 잘 보면 결국에는 1, 0이어서 1로 유지가 될 건데, 여기 2가 되고 여기 지금 2에다가 4니까 여기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, A의 M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행렬을 해보면 얘가 1, 0, 2, M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죠? 이게 근데 B도 똑같이 해보면은 B 행렬에 대해서도 B의 제곱 행렬이 1, 0, 2, 1, 1, 0, 2, 1인데 이거 하나만 해보면 알아요. 이게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. 여기도 행과 열을 각각 곱해서 1, 0 그리고 0, 0 2, 2 더해서 4 2에다 0에서 1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B의 N제곱도 결국에는 1에 2N에 0에 1 되는 거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됐죠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 2로 넘어가서요. 이제 이걸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항상 우리는 일반화가 중요하죠.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인 거니까,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는 세트를 딱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1에 2M 0, 1 1에 2N 0, 1을 갖다가 곱하는 셈이 됐어요. 그래서 1행 1러를 보게 되면 1에다가 4mn을 하게 돼 있으니까 1 더하기 4mn이 되겠군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0, 이렇게 곱하면은 2m이 되는 거니까 2m이 될 거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아래쪽 거 보게 되면 0에다가 1 곱하고 1에서 2m 곱해서 2n 나올 거고, 오른쪽에 2행 2열 같은 경우는 0, 0, 1, 1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
지금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했는데, 그렇다면 모든 성분의 합이 결국엔 4mn에다가 2도 더해야 되고 2 곱하기 m 더하기 n, 이게 10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. 그쵸?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,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4mn 더하기 2의 m 더하기 n의 곱, 요 녀석이 98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. 조금 더 가볼까요? 그러면 2mn 더하기 그냥 m 더하기 n, 얘가 49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고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. 지금 이 상태로는 물론 주먹구구를 여기서부터 해도 되긴 됩니다. m하고 n을 좀 많이 찾아보면 돼요. 어차피 m 빼기 n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합하고 두 개를 곱을 하는 과정에서 합이 49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이 없어요. 뭐 예를 들어 m하고 n을 하게 되면은 1, 만약에 m이 1이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만약에 m이 1이게 되면은 2n 더하기 1 더하기 n이죠. 그게 49예요. 그래서 3n이 48이 되니까 n이 16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m 빼기 n이 최소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15? 그냥 끝인가? 그죠? m이 더 이상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 위로 넘어가면 m 값이 커지게 되면 n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답이 그냥 끝으로 나옵니다. 그렇게 좀 허무하게 나오는데, 이게 이제 주먹구가가 운이 나쁘게 되면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m 빼기 n이었으니까 m을 최소값으로 주고 n을 최대값으로 줘야지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n부터 작은 값을 가져가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함정 요소가 있기는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. 앞부분에 있었던 함수 문제보다는 쉽게 나왔지만 뭐 그래도 엄청 쉽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웠던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알맹이 털기 12화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.